체력단련실도 지금 대장을 체력단련실 이거와 무관하게 이미 뭐 계획돼 된 거고, 이 사망사고가 발생된 나중에 한 조치사항을 얘기해보라 이거요. 지금 이 직원들 전체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했고, 우리 나름대로는 지금 이제 시나는 좀 만들어가지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그동안 직원들한테 이제 이 여러 의견 수렴도 좀 했고, 우리 그거를 가지고 그 간부들 부시장 주재에서 간부들을 5차례에 의해서 이제 회의도 했고, 또 이 직원들 노조 포함해서 전 직원들하고 같이 희망자 참여를 해서 토론회도 이런 했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혁신안을 지금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의견을 받은 걸 갖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우리 내부 게시판에다 이렇게 올려서 의견도 받고, 또 설문조사도 했고, 그거를 갖고 이제 자체 토론회라든가 또 이 간부들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전 직원들도 참여를 해서 토론회도 2개월 걸치고 이렇게 했고 해서 혁신안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 혁신안이라는 거의 골자가 뭐죠? 인사 제도에 대한 거예요. 주저기가 이제 그동안 직원들이 이제 인사에 불만을 가졌던 거를 앞으로는 좀 어떻게 개선을 좀 해달라는 내용이 주저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 그 사망사고는 인사 문제와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주 혁신안에는 이제 인사 문제가 주 내용입니다. 그 혁신안은 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요? 아니면 전문가 그룹의 이 자문을 포함합니까? 1차적인 거는 지금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까 얘기한 처음에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이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받고,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이 토론회 간부들 5차례도 했고, 또 전 직원들 통해서 이 공개 토론회를 2번 해가지고 갖고, 그래서 그거를 공통점으로 가져서 그걸 갖고 이제 이 최종적으로 지금 쉽게 해서 이제 연말까지는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 혁신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는 이제 궁금한데요. 주 내용은 뭐 인사를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달라. 우리 시가 인사 기준에 있어서 이게 분명한 기준과 잣대가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불행히도 사망사고로 이어진 거지만 그 외에도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 한번 유념해서 이제 봐야 돼요. 평택시가 그동안 인사를 할 때에 그러면 일정한 기준을 갖고 한 거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시기의 문제, 그러니까 이 직군이 예를 들어서 뭐 행정직군 같은 경우는 뭐 원래 많은 인원이 많은 곳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그 인사 이동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이 직군이 이제 얼마 안 되고 일할 수 있는 근무지가 이제 많지 않을 때는 사실 이제 오랫동안 한 군데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이동에 있어서의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은 6개월 만에도 딴 데로 올라가고 본청으로, B라는 사람은 그냥 읍면동에서 뭐 2년씩 있어도 그냥 있어야 되고, C라는 사람은 한 곳에서 뭐 5년씩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무슨 기준이냐는 거예요. 그건 무슨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이 문제가 발생된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령 진급을 할 때에 인사 고과를 토대로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거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진급이 되면 가령 이제 계장 같은 경우 보직을 받잖아요. 네? 네. 보직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보통 보직을 얼마만큼에 받아요? 보직은 이제 결혼 있을 때 보직을 주는. 그렇죠. 그래 주는데 네. 통상 진급하고 어느 정도 있어요? 직급에 따라 직렬에 따라 틀린데 지금 뭐 행정직 같은 경우는 한 1년 6개월 정도. 네. 행정직 1년 기술직이라든가 일반적이들은 한 1년 정도에서 나가고 네. 갖고 그리고 있고 그 정도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뭐 어느 직급에서 진급을 하든
본청에 근무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거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예, 거의 일단 읍면동을 갔다가 출장도 사업소 출장소 갔다가 본청으로 들어와요.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기본 원칙은 그렇게 했는데 이 외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죠? 특별한 경우라든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딱 그 사람이 뭐 아니다 했는 적은 아닌데 이제 그러니까 특별하지 직군이 이제 좀 적은 인원이 있는 직군 같은 경우는 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행정직만 얘기해요. 행정직은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급하는 사람도 많고. 네? 그 이제 예를 들어 보직계장을 이제 팀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 팀장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무보직으로 한 뭐 보통 몇 년씩 있잖아. 근데 바로 이렇게 이 보직을 받거나 또는 이제 읍면동 이런 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본청에서 보직을 받거나 이런 거는 무슨 경우죠? 이제 보직은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연공서열로 이제 위주로 많이 하지만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는 좀 우수자 좀 발탁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우수자 발탁은 무슨 기준이야? 그 우수자 발탁이 되는 기준이 뭐예요? 그 우수자 발탁은 그 부서의 적임자라고 이제 판단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도 이제 그거야말로 이 정해지지 않은 기준에 따라서 사적으로 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의 이 위원회 이 회의록을 내가 많이 봤어요. 이따 이건 뭐 이따 오후에 되면 얘기하겠지만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면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고 그건가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혹시라도 퇴직하거나 다른 데로 가면은 거기는 아니 문 닫아야 되겠네요. 그거는 정말 그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인사는 공평무사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해서 기준에 없이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과장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를 자료로 내줘봐요. 네? 오전에 좀 줘서요. 오후에 점심 식사 끝날 때까지 주세요. 그분들 그리고 인사위원회 했던 근거까지 다 주세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중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